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 부처를 대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왕시는 시민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대전에서 펼쳐집니다. 포항시가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는 청와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책임론과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도발로 인한 엄중한 안보 상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비서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서류와 검증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인사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 11명의 명단을 보이며 이들이 청와대에 출입한 내역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론에 익히 다 공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업무 보고 후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업무 보고를 받아 뭐 하겠냐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만 무장 해제된 것이지 무슨 김장 하나가 됐습니까? 여당에서는 청와대가 안보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국방비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안보 위협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비는 6분의 1이고 정부 예산은 7분의 1입니다. 안보 위협, 안보 폭망 이런 건 별 근거가 없는 것이죠. 이에 정 실장은 지금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실험과 발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성남은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죠. 24일 성남 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혁신, 사람, 문화, 네트워크 가치를 담다를 주제로 제8차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성남시의 주요 정책인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시민, 기업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우리가 일하고 머무르는 도시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공감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기조 강연자로 나서 글로벌 혁신도시 성남을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성남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습니다. 이외에도 실리콘밸리의 일하는 문화 등 흥미로운 주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줄 성남 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이 수정구 금토동 제2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2021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관내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품 테스트실과 전시실 등 개방형 공간이 조성되고 지상 2층에서 지상 8층은 66개 기업 1,2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입주 공간과 공공회의실, 행사 라운지가 설치됩니다. 네, 지난달 25일 종로 서순례길 주얼리 특화지구 일대에서 서순례길 순례꾼이 들려주는 종로 주얼리 이야기 직업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분야별 주얼리 전문가들과 함께 직업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얼리의 제조와 디자인, 그리고 도매와 소매가 집결된 종로 주얼리 특화지구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한국다이아몬드 거래소, 그리고 한국금거래소 등에서 이뤄진 전문가들의 강의와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주얼리 특화지구를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광주 초월 지역 주택조합이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일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의 공사 현장에서 광주 초월 지역 주택조합이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은희 조합장, 박덕동 경기도의원, 태연데스코, 쌍용건설, 광주 초월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서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박덕동 경기도의원은 지역 발전에 마무리를 잘 짓도록 최대한 돕겠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대쌍령리에 건축될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는 대지 면적 47,262제곱미터, 연면적 127,609제곱미터로 총 15개 동 873세대를 이룰 예정입니다. 곤지암천을 바로 앞에 두고 초월역과 광주 원주 간 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초월읍의 주거 환경 발전에 앞장설 전망입니다. 네, 의왕시는 시민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 희망 플러스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왕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고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5일 취업 성공 희망 플러스 의왕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5개의 구인업체가 참가한 이날 박람회에는 1,600여 명의 구직자가 몰리며 취업에 대한 열정을 더했는데요. 1:1 채용 면접을 비롯해 취업 상담, 노무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강원도 소식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의 출품작 상영 일정이 확정되고 유료 작품의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11월 8일 오후 7시 강릉아트센터 사임당 홀에서 개막 공연 마지막 입새와 개막작 감쪽 같은 그녀 상영을 시작으로 14일까지 7일 동안 73개 영화가 매일 상영됩니다. 눈에 띄는 상영작은 칸 영화제의 아시드 칸 섹션 선정작인 내가 있던 세상, 솔로, 호상 등 신인 독립영화 감독들의 영화가 다수 포함됐으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내 생각은 침묵 중, 소녀의 팔찌, 열지 못한 미래 등 신작들이 상영됩니다. 임순례 감독의 우중산책과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주요 상영작으로 꼽히며 내가 뭐 어때서, 북극에서의 한 회와 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 원숭이 왕자의 여행, 작은 여행자들 등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도 상영됩니다. 또한 강릉국제영화제 스페셜 콘서트인 강릉 영화를 연주하다가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9일 오후 5시에는 윤석화, 박정자, 손숙 씨의 공연이 마련되고 13일 오후 7시에는 가수 노영심 씨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강릉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영화와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독립극장 신영과 CGV 강릉의 유료 작품 입장권은 한 편당 5,000원입니다. 예매는 강릉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첫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고 지난달 21일에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횡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가 탄생했습니다. 10월 1일자로 횡성군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횡성 코아루 센트럴 퍼스트 아파트는 입주민들과 함께 현판식을 개최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했는데요. 주민들은 앞으로 금연 및 건강 관련 환경 조성 지원, 금연홍보위원회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되며 금연활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단지 내 홍보 및 금연구역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횡성군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평창군은 올해 국비보조 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상 우선순위에 의거해 행정안전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원 중 6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화동천은 계속 사업으로 올해 실시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했고 확보된 대화면 상한미리 예산 내에서 편입용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99% 보상 완료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안정적인 치수 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 경관과 조화된 경관성에 초점을 맞춰 주민과 하천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꾸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에서는 범국가적 재난대비훈련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했습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705개 기관이 참여해 총 1,124차례 훈련이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8개 구군과 대구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참여하며 토론훈련, 현장훈련을 비롯해 지진 대피, 비상 소집, 불시 화재 대피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수성구와 수성소방서, 수성구 보건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획회의, 현장 방문, 사전 연습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8일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린 현장 훈련에는 호텔 직원이 직접 참여했고 일반 시민의 재난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 갑작스런 사고로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를 가상한 훈련을 통해 각 대응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검토해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에 대비했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3호섬 일원에서 윤영찬 울산시 환경녹지국장과 SK울산 콤플렉스, 울산생명의숲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화강 백리대숲, SK울산 콤플렉스 참여 구간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SK울산 컴플렉스는 지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1억 원을 투자해 시민단체인 울산생명의숲과 함께 다운징검다리 구간 400m에 대나무 900주를 식재했습니다. SK울산 컴플렉스 백부기 대외협력실장은 백리대숲의 대나무처럼 울산 시민의 행복지수도 쑥쑥 자라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12월까지 기업체 참여 등 1차 구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대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한밭도서관에서 펼쳐집니다. 대전시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단재 신채호 선생 특별전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밭도서관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베이징 독립운동의 새 불꽃을 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베이징을 기반으로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단재 신채호, 무당 이회영, 심산 김창숙 3인의 활동을 영상과 입체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3.1혁명, 임시정부 수립과 갈등, 국제연맹 위임통치청원 등 당시 독립운동의 동향과 국제 정세에 대한 전시도 마련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특별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충남 보령에 국내 최대인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건설기계 성능 시험장을 준공했습니다. 이 보령 시험장을 기반으로 R&D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지난 23일 성주면에 위치한 두산 인프라코어 보령 시험장에서 시설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준공석 제막, 테이프 커팅을 비롯해 개화삼리 마을 주민의 민요 공연 등과 함께 진행됐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보령 시험장은 건설기계 성능과 내구성 검증을 위한 시설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해 보령시 성주면에 시험장 5개소와 돔 시험장 1개소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시험장 가동에 따라 연간 평균 3천여 명의 국내 및 해외 바이어와 고객들의 보령 방문으로 숙박,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네, 천안시의 우수 기업인과 모범 근로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한 제15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 시상식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천안시는 매년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을 선발해 시상하고 지역기업인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날 시상식은 구본영 시장과 수상자, 지역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수기업인과 모범 근로자 및 기업 지원 유공으로 수상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공안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은 종합대상을 비롯한 기업인 대상 5개 부문, 우수기업인상 5개 부문, 모범근로자와 중소기업 지원 유공자상 등 총 27명에게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기업인의 상 선정 기업에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및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 우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주어지며 천안시는 또 선정기업을 지역 대표 우수기업으로 널리 홍보해 회사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철의 도시 포항 곳곳에 문화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기 위해 포항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발족식과 함께 문화도시 포항의 성장에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지난 24일 문화, 도시, 재생 전문가 강의 및 공동 연수회가 열린 가운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발족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이재수 춘천시장 등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됐거나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 중인 전국의 14개 지자체장이 참석해 문화도시로의 상생을 위한 연대 구축의 뜻을 모았습니다.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 중인 전국의 지자체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범했습니다. 특히 이날 전국 지자체장 실무회의에서는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도시들이 공동의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도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한편 포항시를 의장도시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향후 1년간 문화도시로의 지정을 위한 지자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 다음 날 25일에는 꿈틀로 일대에서 도시 현장 공동답사와 함께 문화와 재생, 문화와 도시를 주제로 지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국의 참가 도시들이 준비한 다양한 문화사업 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와 함께 꿈틀로 10월 예술산책, 298 놀장도 같이 진행돼 문화도시 포항의 면모를 대내외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2019년 문화도시 예비도시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오는 12월 본 지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 생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북의 김제시가 한 저온창고 시설의 진입로를 확장한 사업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특혜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전북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한 도로입니다. 저온창고 시설을 제외하곤 허허벌판인 이곳에 김제시에서는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를 확장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해당 저온창고 시설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만을 확포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입로까지만 공사가 진행돼 공공의 편의성과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마을은 이미 포장도로가 나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역개발 사업이 많아 자체적으로 사업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이제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은 저희 가지는 않죠. 그럼 그 판단은 설계가 어디서 맞게 내려요? 됐는지만 보는 거죠. 그건 자체 알아서 그 부서에서 하는 거죠. 사업을 진행한 김제시 건설과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제 결제 승인은 어디서 내주는 건가요? 저희 건설과에서 올리고 시장님께서 결제 내주시고 그렇게 저희 결제란이라고 하면은 뭐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이거 현 사업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제 감사가 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사업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처분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뤄지는 허술한 행정에 대해 실체적인 의혹과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 공사를 진행한 김제시 건축과장 A모 씨가 해당 저온창고 시설 관계자로 드러나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시민의 날을 맞아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립국악단의 식정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 대회기 개양, 시민의 상과 자랑스런 여수인 시상,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입장식에서는 27개 읍면동 선수단이 제각기 준비한 조형물을 앞세워 행사장에 입장했으며 이날 입장상에는 성상공은 장미문화축제를 홍보한 여천동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영동 ENC 박정일 대표가 여수 시민의 상을, 프로배구단 윤봉우 선수와 장유정 영화감독이 자랑스러운 여수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가 시민 건강과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체육 행사에는 27개 읍면동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육상과 축구 등 15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여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사진전과 지역의 17개 농악팀이 모여 민속놀이 한마당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VR과 AR 체험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첨단 기술의 장을 열었습니다. 첨단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 박람회 현장을 이채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읍시가 후원하고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9 정읍 대한민국 VR, AR 체험 박람회가 지난 27일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유진섭 시장과 유성엽 국회의원,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등 시민과 관람객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VR과 AR, MR 등 첨단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회장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전시와 VR, AR과 함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미래산업 체험관 운영, 전북 레드콘 오픈 스테이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자녀와 함께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정읍 시민과 청소년들이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해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과 꿈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네, 어느새 겨울의 문턱을 알리는 절기상 입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절정에 이른 가을이 눈으로도 또 몸으로도 느껴지실 텐데요. 아직 단풍 구경 못하신 분 계신다면 이번 주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